네, 삼성전자 오늘 이제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곧 새로운 폴더블폰 공개를 앞두고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범준 경희대 국제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미래가 어떨지 제일 많이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결과치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작년 동기비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네네. 영업이익이 이 작년 동기비에 한 10조였던 영업이익이 4.6조,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핸드폰이 좀 괜찮았었고,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HBM이 좀 경쟁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고가 지금 평가손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건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영업이익, 뭐 매출액 다 지금 급감한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반도체 쪽이 좀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세부 항목별로 좀 뜯어서 볼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74조에 10조 이익을 냈을 때 그 당시에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시스템 LSI 파운드리 부분이 네. 28.6조에 영업이익이 6.5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예. 만약에 이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모바일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매출이나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아마 1, 4분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 네. 영업이익이 한 1.1조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참 안 좋아졌을 때 이렇게 저점을 찍었을 때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재고 부분이 반영됐다고 하면 앞으로 뭐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는 트렌드포스의 뭐 디램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예상을 해보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라는 이제 거대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네. 다른 시스템 설계 회사들도 많거든요. 뭐 AMD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과 지금 삼성이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HBM 판매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앞으로 좀 실적 개선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하이닉스한테 이제 완전히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도 이제 신규로 나온다고 해도 이제 마진이 없을 거다. 예.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할 게 하이닉스로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핸드폰, 모바일 폰, 갤럭시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갤럭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쟁력이 이제 애플이랑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핸드폰 시장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샀었거든요. 그때 월드컵 하던 때입니다. 10년이었거든요. 10년. 그때 갤럭시 S가 처음 나왔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5년 정도 된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시장 자료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거의 8년째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인구가 그닥 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 한 핸드폰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일단 정체되어 있는 게 좀 한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의 마켓 시어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수년째. 네. 거기다가 중국 시장은 중국 브랜드의 시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또 분할을 하고 있어서 이 좀 한정적인 시장 내에서 삼성이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 브랜드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액세서리나 다른 걸 만들어내고는 있는 거죠. 뭐 삼성이 뭐 반지를 만든다든가, 뭐 이제 이어폰을 만든다든가, 뭔가 새로운 걸 웨어러블 쪽으로. 막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네.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의 뭔가 획기적인 디바이스를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과연 뭐가 될까가 사실 수년 전부터 계속 고민이 됐던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극복되지 않는 한 핸드폰 자체만으로 뭔가 새로운 실적으로 막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삼성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고 나고 이럴 가능성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갤럭시 시리즈 네. 이제 보니까 지난달에 출시한 S25 엣지.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그 갤럭시 그 모델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판매량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삼성전자 직원들도 애플폰 쓰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회의 들어갈 때는 삼성폰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외부에서 컨설팅하러 들어가면 네. 이제 삼성폰을 쓰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음 또 내일 새로운 폰이 나오잖아요. 아, 내일. 네, 내일 이제 언팩 행사가 아.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모델명이 뭐예요? 그게 잠깐만요. 이게 네. S25 다음 모델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 폴더블, Z 플립 폴더블 세븐. 폰, 폴더블. 네, 나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신규 폰이 나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 배터리의 네. 기술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이 어떤 칩이 쓰일 거냐 이거를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경험 측면이나 사용자 유저 관점에서 보면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는 게 뭐가 있지? 뭐 사진이 기가 막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뭐 거의 2억 화소의 뭐 AI 기능이 추가된 삼성의 뭐 모델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좀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칩도 좀 잘 보셔야 될 게 저기 안에 삼성 LSI, 삼성 그 LSI 칩이 들어가요. 예. 다른 회사 칩이 아니라 지금 삼성이 만든 칩이 아, 들어가거든요. 삼성의 자체. 네, 자체 칩이 엑시노스가 들어갑니다. 삼성 자체 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 판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에 또 이제 파운드리하고 LSI 사업부에도 같이 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여서 저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AI 기능이 네네. 이제 자체 기능이 들어가면서 과연 어떤 거를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궁금증, 그다음에 호기심이 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애플도 못 하는데. 애플도 못 하잖아요. 이제 AI 자체 애플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네. 뭐 생성형 AI에서 이제 삼성이 자체 모델을 쓰고는 있습니다. 네. 자체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폐쇄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된 아니면 등록된 업체에게는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는 하고는 있거든요. 오픈 AI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챗GPT도. 또 완벽하게는 아니고 또 완벽하게 또 클로즈는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아시다시피 페이스북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네트워킹으로 성장을 하다가 오픈 소스 전략을 쓰면서 막 어마어마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면서 사실 이게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AI 뭐 쓰세요? 챗GPT 말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쓰세요? 저 퍼플렉시티도 쓰고 에이다도 쓰고. 많이 쓰시네요. 네. 제미나이도 쓰고. 네, 네. 네, 이게 이제 이것저것. 제미나이를 쓴다는 거는 어찌됐든 저희가 뭔가 입력해서 궁금한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네.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스마트폰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PC가 손에 들어왔다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막 붙으면서 버스 타러 갈 때도 내가 이걸 쓰고, 맞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주문할 때도 쓰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앱카드 다 해놓고. 예.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열리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이 확 커졌던 거거든요. 네네. AI라는 걸 생성의 AI라는 걸 알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할 때 이걸 쓸 수 있을까? 예, 그냥 진짜 궁금한 거 해소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논문 쓸 때 요즘 노트북에 램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조금 더 대중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뭔가 이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뭘까? 그 안경 아닌가요? 안경. 삼성도 해안이라고 안경 내더라고요. 구글 글라스 같은 거를 내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폼팩터, 그러니까 다음에 쓸 뭔가 이제
PC, 전화기, 그 다음 안경 아니냐. 삼성도 안경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씩 몸에 지닐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될 텐데 이제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헬스하고 관련된 예. 예, 예. 건강하고 관련된 건 다 관심이 있으니까 네. 그나마 이제 반지나 그다음에 뭐 여기 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을 갖고는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아직은 예,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만한 네, 그런 정도의 디바이스는 아직은 보이지 않아서 예,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보니까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 인수한다는 얘기도 이거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 예, 이거 좀 맞습니다. 이쪽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군으로 발전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시장이 큰 쪽으로 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볼 텐데 뭐 최근에 독일 뭐 공조 회사도 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뭐 헬스도 했었고 그다음에 하만이라는 그룹 사서 지금 자동차의 전장이나 오디오 같은 사업에도 지금 계속 뛰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도 사실 프린터 시장이든지 다양한 시장으로 삼성이 되게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의료기기 사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성과가 딱 뚜렷하게 드러난 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반도체 말고는 아직 예, 눈에 띄는 사업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헬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뭐 전장 이런 시장들로는 계속 확장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AI 쪽에 포커스를 하고는 있는데 인프라 AI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공조도 뭐 공조라고 하지만 에어컨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공조인 센터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젤스도 디지털 헬스케어지만 AI 디지털 헬스케어 하겠다고 하는 거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다음에 뭐 하만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디바이스지만 그것도 인아웃이잖아요. 네. 자동차한테 맞습니다. 정보를 받고 정보를 주고 하는 걸 다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면 뭔가 그래도 삼성전자 제일 이제 지금은 구조본 이름은 바뀌고 미래 전략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바뀐 거기서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거 아실 것 같은데 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결국은 시장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할 때도 어찌됐건 수년을 바라보고 했던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이끌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수년 동안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좀 딱 이런 산업군이 치고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로봇 이야기한 지도 사실 수년이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바이오 헬스 이야기한 지도 수년이 됐었고, 근데 뭐 제도에 걸림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직 그닥 이렇게 크게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어찌됐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상에 침투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예,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부문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생활가전 쪽은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그래도 점유율은 꽤 높은 편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LG전자라는 큰 경쟁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거의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의 뭐 샤오미나 다른 전자제품들이 또 맞아, 많이 샤오미. 들어와 예. 있는 상황이라서 요즘 나오는 그 새로운 AI 접목된 뭐 제품들이 되게 엣지 있고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네네. 것 같아요. 출시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것도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보시면 되게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AI 되어 있는 세탁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세탁기를 2대 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뭔가 네. 결혼을 많이 하거나 네,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아니면 이사를 많이 가거나 네. 이럴 때 보통 이제 가전제품은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네.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약간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사 수요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도 예. 그렇다고 해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TV를 2세대를 한 대 있어야 될 걸 내가 일부러 3대를 사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도 청소기 제가 요즘 그렇죠, 본 삼성 청소기. 광고에서는 다이슨보다 더 흡입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세게 하고 다이슨이 자기네보다 좋다고 인정하고 광고를 다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나오신다 그래서 삼성에서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아니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광고를 좀 열심히 하지. 아니 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가 잘 돼야 이제 나름 한국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이, 그렇죠. 투자도 좋아질 수 있는데 너무 자부자는 삼성전자가 안 되는 거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제. 예. 저도 다녔던 사람으로서 예. 되게 안타까운기는 예.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반도체에 집중하고 핸드폰에 집중했었던 거는 이제 앞으로 또 신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성장할 시장을 계속 쳐다보는 거여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의 크기의 한계가 있는 가전 제품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어 그렇죠. 보인다는 거죠. 예.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선전하고 있고 시장 뭐 MS를 좀 늘리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사실 뭐니 해도 사실 미래 먹거리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점유율을 좀 확대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보시면 지표들을 좀 보시면 사실은 DS 부문이 50% 이상을 차지했었었고 제가 입사해서 다녔었는데 그때 영업이익률이 50몇 프로가 막 나오고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형이 회계사한테 그거 물어봤다가 몇 대 맞을 뻔 했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 50몇 프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영업이익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의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뭐 영업이익률이 막 더블로 올라가고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려를 보이고는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뭐 생성의 AI 시장, 그다음에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칩들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에 삼성이 이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어서 그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고 생각하면 캐파를 가지고 있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삼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